네, 오늘은 제곱근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죠. 자, 이렇게 새로운 기호를 배우게 되면 그 새로운 기호가 들어간 연산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자, 기존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함께 이제 새로운 수도 이제 거기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먼저 덧셈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덧셈입니다. 자, 첫 번째, 덧셈의 경우에는 제곱근 안의 수가 같은 경우와 제곱근 안의 수가 다른 경우가 조금 달리 이제 계산이 됩니다. 먼저 안에 있는 수가 같은 경우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2예요. 자, 얼마일까요? 네. 우리가 덧셈에서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어떻게 씁니까? 곱셈으로 어떻게 씁니까? 네, 2가 3번 더해져 있으니까 여기에 2 곱하기 3이라고 쓰죠. 그죠? 이게 곱셈의 뜻인데 여기도 루트 2가 2개 더해져 있으니까 루트 2가 2개 더해져 있다라고 쓸 겁니다.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수가 뒤에 있으면 여기 있는 제곱근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바깥에만 있는 건지. 그래서 혼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2를 앞에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 놓고 여기 있는 곱셈을 생략을 합니다. 생략을 하게 되면 왜 생략해도 이제 혼돈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히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2루트 2, 이 값은 루트 2가 2개 더해져 있다. 루트 2가 2개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네, 루트 2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곱하기 루트 2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3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렇다면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3루트 2 더하기 4루트 2 어떻게 할까요? 네, 3루트 2는 루트 2가 3개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4루트 2는 루트 2가 4개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루트 2는 총 몇 개 있습니까? 네, 7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수의 합은 7루트 2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유리수끼리만 더해도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죠.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는 m 더하기 n 루트 a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유리수끼리만 더하고 무리수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요게 제곱근 안의 수가 같은 경우 덧셈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두 번째는 제곱근 안의 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와 루트 3을 더해 본다고 칩시다. 루트 2는 대략 1.414로 시작하는 무한히 계속되는 반복되지 않는 무리수이고요. 그리고 루트 3은 1.732로 시작하는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3.146으로 시작하는 어떤 수가 될 텐데 이런 수를 나타낼 수 있는 무리수, 제곱근의 형태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이 수를 어떤 제곱근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요 형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둡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둡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곱근의 연산에서 덧셈을 요약해 보자면 제곱근의 안에 있는 수가 같다면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루트 2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자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3루트 2 더하기 4루트 2 역시 루트 2가 7개 있으니까 7루트 2라고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여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처럼 안에 있는 수가 다르다면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제곱근의 연산 덧셈에서의 결론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프린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뺄셈을 봅시다. 자, 뺄셈의 경우에는 덧셈의 경우와 규칙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를 같은 제곱근 안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뺄 수 있고요. 제곱근 안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3루트 2가 있어요. 뜻이 뭡니까? 루트 2가 3개 있는 거죠. 자 이때 자 루트 2를 뺄 겁니다. 자 뜻이 뭡니까? 루트 2가 3개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루트 2 한 개를 뺄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 루트 2가 2개 있겠죠. 자 이것은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3 빼기 1 루트 2 그래서 유리수끼리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덧셈에서의 규칙과 거의 유사하죠. 덧셈의 규칙 다시 볼까요? 이 규칙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m 루트 a 빼기 n 루트 a는 자 m 빼기 n 루트 a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유리수끼리 빼고 제곱근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덧셈의 규칙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뺄셈의 경우에 자 이렇게 제곱근 안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제곱근 안의 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루트 3은 1.732로 시작하는 자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고 루트 2는 자 1.414로 시작하는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빼보면 0.3 하고 얼마죠? 네, 자 18 정도 나오죠. 0.318로 시작하는 어떤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죠. 자, 이 수를 나타낼 수 있는 제곱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건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자 이렇게 자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두죠. 그래서 자 제곱근의 뺄셈의 경우에도 결론은 자 제곱근 안의 수가 같으면 계산 가능하고 제곱근 안의 수가 다르면 계산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곱근 안의 수가 같을 때의 계산 방법은 앞에 곱해져 있는 유리수끼리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m 빼기 n을 해주면 자 이렇게 앞에 있는 수를 계산하고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요게 제곱근의 뺄셈에서의 규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곱셈에서의 규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곱근의 곱셈은 규칙이 더욱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루트 3 곱하기 루트 5입니다. 자, 이 계산은 자, 루트 3 곱하기 5라고 해서 합칠 수 있고요. 얘를 그래서 루트 15라고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뭐 또 다른 걸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루트 2 곱하기 자, 루트 7입니다. 얘 역시 루트 2 곱하기 7이 되어서 자, 루트 14로 씁니다. 네, 쉽죠? 네, 그래서 계산의 일반적인 규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 물론 곱하기를 생략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자 루트 ab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유리수가 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2 루트 3 곱하기 3 루트 5 이렇게 봅시다. 이 경우에는 유리수끼리 계산합니다. 2 곱하기 3이라고 해서 6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5라고 해서 루트 15라고 씁니다. 그리고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곱하기를 생략해서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이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15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는 m n 루트 a b로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곱근 바깥에 있는 수끼리 곱해서 유리수끼리 곱해서 쓰고요. 무리수끼리 제곱근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해서 쓰면 된다가 규칙이죠. 간단하죠? 네. 나눗셈의 규칙은 어떨까요? 나눗셈의 규칙도 이제 저기 곱셈에 따릅니다. 첫 번째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루트 3 나누기 루트 5를 봅시다. 루트 3 나누기 루트 5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2 나누기 5는 5분의 2라고 쓰기로 했죠. 그쵸? 이 예를 따릅니다. 그래서 루트 3 더 나누기 루트 5는 루트 5분의 루트 3이라고 써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안에 있는 수끼리 계산을 합니다. 5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바깥에 루트를 하나로 덮어 씌워줍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보시면 여기 있는 곱셈과 똑같습니다. 곱셈끼리도 하나의 루트로 합치듯이 여기도 하나의 루트로 합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이런 건 어떨까요? 2 루트 3 나누기 5 루트 7 이렇게 봅시다.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5 루트 7분의 2 루트 3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합쳐서 5분의 2라고 나타내고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합쳐서 7분의 2라고 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쓰는 게 나눗셈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루트 b분의 루트 a로 쓸 수 있고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의 루트로 만들면 루트 b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 이것을 식으로 바꿔볼 텐데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는 n 루트 b분의 m 루트 a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서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n분의 m이라고 쓰고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b분의 a라고 이렇게 하나의 루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이 간단하죠, 그죠? 네, 이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규칙입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런 규칙들이 이제 조금씩 변형되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이제 영향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얘기해 볼 거예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식의 변형이라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다고 봅시다. 루트 20입니다. 루트 20을 소인수분해 볼까요? 네.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죠. 네. 자, 여기에서 자, 우리 곱셈의 규칙을 봅시다. 곱셈의 규칙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자, 루트 ab라고 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럴 때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 수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 봅시다. 반대 방향으로 바꿔 보게 되면 여기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5라고 쓸 수 있죠. 그쵸? 네, 그럴 때 자, 요 식을 봅시다. 요 식은 앞에서 배웠던 자, 제곱근의 성질에 이런 유사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루트 a 제곱을 떠올립니다. 얘는 a가 양일 때 a가 되고요. a가 음일 때 마이너스 a 부호를 바꾸어서 나오죠. 자, 이 수의 경우에는 2가 양이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자, 여기는 자, 2로 나오고요. 자, 루트 5는 나오지 못하니까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2 루트 5. 그렇죠? 자, 이렇게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클 경우에는 자, 그 수를 소인수분해해서 자, 제곱수가 있다면 이 제곱수는 이렇게 분리시키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 자, 루트 20 같이 안에 있는 수가 좀 큰 수인데 얘를 2나 5처럼 작은 수의 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수에서의 약분처럼 조금 계산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수의 경우에도 자 10분의 5보다는 자 2분의 1이 편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 이렇게 루트 20 제곱근 안의 수가 큰 경우보다는 제곱근 안의 수가 작은 경우가 계산상 이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의 수를 자 안의 수 중에서 제곱수에 해당하는 수가 있다면 이런 제곱수들은 바깥에 끄집어냄으로써 제곱근 안의 수를 이제 안의 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이제 식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루트 a 제곱 b는 자 a 루트 b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덧셈 먼저 볼까요? 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8입니다. 이런 덧셈을 할 겁니다. 이런 덧셈을 할 텐데 자, 앞에서 배웠듯이 제곱근 안의 수가 다르다면 자, 원칙적으로 더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 여기 루트 8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자, 루트 8이라는 것은 자, 루트 2의 세제곱인데 2의 세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2로 분리시킬 수가 있고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루트 2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여기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2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2루트 2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자, 루트 8은 2루트 2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루트 8을 자, 2루트 2로 바꿔 놓으면 자, 제곱근 안의 수가 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계산할 수가 있겠죠. 네, 제곱근의 덧셈을 해보면 3루트 2로 계산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는 계산이 되지 않던 수가 자, 이번에는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뺄셈도 한번 해볼까요? 자, 뺄셈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루트 18 빼기 루트 자, 8이라고 할까요? 자, 8이라고 합시다. 루트 18을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루트 18을 소인수분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루트 8을 소인수분하면요.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 자,
3의 제곱이 나오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얘는 예.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얘는 루트 2 곱하기 3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3루트 2로 바꿀 수가 있고 뒤에 있는 수는요. 아까 바꿨죠? 네. 여기 루트 2 남아있지만 여기 있는 2의 제곱은 나가니까요. 합사 쓸까요? 다시?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있는 자 루트 2의 제곱은 2로 바뀌겠죠. 그래서 자 2 루트 2가 되죠. 빼기 2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아까는 계산되지 않던 제곱권 안에 있는 수가 달라서 계산되지 않던 이제 그런 계산들이 이제 이렇게 식의 변형을 통해서 제곱권 안에 있는 수를 같게 함으로써 계산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식의 변형은 뭘까요? 자, 이것도 첫 번째 거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제 곱의 형태가 아니라 나눗셈의 형태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루트 자 4분의 5가 있어요. 자, 루트 4분의 5는 자 우리가 그 제곱권의 나눗셈을 보면 자 루트 b분의 루트 a는 자 루트 자 b분의 a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것을 이 숫자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자 루트 4분의 자 루트 5라고 변형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때 보십시다. 여기 루트 4는 뭡니까? 네, 루트 4는 자 루트 2의 제곱이죠. 그죠? 네. 루트 2의 제곱은 아까 루트 a의 제곱은 자 a가 양일 때는 자 a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 여기 자 2로 나오고요. 자 루트 5가 오는 그대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 4분의 5 역시 자 이렇게 이제 그 분모와 분자로 나누어서 자 분리시켰을 때 제곱수가 되는 수가 있다면 앞으로 내보낼 수가 그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곱권 안에 있는 수가 이제 이렇게 4분의 5처럼 복잡한 수가 아니어서 자, 계산상 이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루트 자 a 제곱분의 b라는 수는 자 루트 a 제곱분의 루트 b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자 분모에 해당하는 루트 a 제곱은 a분의 루트 b라고 변형시킬 수 있죠. 이렇게 변형해서 자 제곱권 안에 이 수가 간단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적용된 제곱권의 덧셈 뺄셈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루트 자 4분의 5 더하기 루트 9분의 5 이런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자 얘를 조금 변형을 시켜 볼 겁니다. 첫 번째 식은 자 루트 4분의 루트 5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항은 루트 9분의 루트 5로 변형시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변형을 하면 여기 있는 루트 4는 뭐로 바뀌죠? 네, 2로 바뀌죠. 나 2로 바뀌고요. 자 루트 5는 그대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루트 9는요. 네, 제곱에서 9가 되는 수니까 3이겠죠. 네, 3분의 루트 5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자 2분의 루트 5 더하기 3분의 루트 5인데요. 자 여기서 자 적용되는 것은 이거죠. 자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는 m 더하기 n 루트 a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리수를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2분의 1 루트 5 더하기 3분의 1 루트 5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 얼마죠? 네, 6분의 5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암산을 하거나 자주 하는 암산들은 또 외워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루트 5를 곱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식의 변형을 통해서 제곱근 안에 있는 제곱수들은 자, 바깥에 내보내어서 이렇게 제곱근 안의 수를 간단히 하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계산이 안 되던 수들도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 많은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울 게 분모의 유리화인데요. 이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타이틀은 이제 분모의 유리화라는 건데요. 네, 유리화. 자, 뜻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분모라는 것은 뭐 분수 중에서 아래 것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자, 분모라고 하죠. 그죠? 여기죠. 자, 유리화는요. 뭘까요? 자, 유리화는 이제 유리수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유리수로 바꾼다. 즉 분모가 무리수인 경우에 자, 그 분모를 자, 무리수에서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뜻인지는 이제 이 말 자체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루트 2분의 자, 1이 있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네,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쯤 될까요? 네,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네,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자, 루트 2분의 1은 자, 1을 자, 루트 2로 나누면 되는데 루트 2는 소수로 나타내면 1.414로 시작하는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나누려고 하니까 1.414인 이 수가 이제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여기에 자, 이제 여기 몫을 쓰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를 조금 바꿀 겁니다. 자, 루트 2분의 1이 있는데요.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합니다. 같은 수를 곱해도 분수는 그 크기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수를 곱하게 되면 분모가 자 2로 바뀌고요. 분자는 루트 2로 바뀝니다. 자, 이것을 한번 나눠봅시다. 루트 2는 1.414로 시작하는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고요. 자, 이 수를 2로 나누게 되면 자 0.707로 시작하는 어떤 무한소수가 되겠죠. 수는 여전히 무한소수지만 그 크기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분모가 무리수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리수로 있으면 자, 그 수를 가늠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분모를 자, 무리수에서 자,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유리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느냐 하면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이 무리수는 자, 분모가 제곱근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방금 보았듯이 자, 같은 무리수를 곱하게 되면 자, 쉽게 유리화를 할 수 있어요. 2분의 루트 2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혹은 다른 것도 해볼까요? 루트 3분의 자, 2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분모에 있는 루트 3과 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곱할 겁니다. 루트 3, 자, 루트 3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자, 여기는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2루트 3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2루트 3은 값이 대략적으로 1.732 정도 되는 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 2를 곱하고 그 수를 3으로 나누면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2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3.462로 시작하는 수이고요. 얘를 자 3으로 나누게 되면 1.154로 시작하는 무리수군요. 자, 이처럼 자 분모를 자 무리수에서 유리수로 바꾸면 이 크기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제곱근이 하나일 때는 똑같은 제곱근을 곱함으로써 자 유리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루트 자, a분의 b를 유리화하려면 분모와 분자의 같은 무리수를 곱하게 되면 a분의 b 루트 a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자 조금 변형해서 하나만 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2루트 3분의 자 루트 5라는 수가 있어요. 이 수를 유리화해보라 라고 할 겁니다. 유리화해보라고 하면 자 이 수의 분모에 어떤 수를 곱해야 할까요? 2루트 3을 다 곱해야 할까요? 아니면 루트 3만 곱해야 할까요? 네, 우리의 목적은 지금 분모의 유리화, 즉 유리수로 바꾸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리수인 경우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분모의 무리수인 여기 루트 3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 루트 3만 곱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자 분모는 얼마가 되죠? 요만큼 계산하게 되면 3이 되고 여기 2가 되고 2 곱하기 3이 되어서 6이 되겠죠. 그래서 6이라고 쓰고요. 위에는 루트 15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분모의 형태가 자 m 루트 a 분의 자 루트 b인 형태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루트 a만 추가로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ma 분의 루트 ab 형태로 분모를 유리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유리화고요. 두 번째 유리화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요 줄을 조금 올려서 써봅시다. 자,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자, 칸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자, 타이틀 읽어볼까요? 자, 분모가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무리수인 경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분모가 무리수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로는 루트 2분의 1처럼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루트 2만 무리수가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다고 칩시다. 루트 2 빼기 1분의 자, 1 이런 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분모를 보면 자, 루트 2 빼기 1을 다시 보면 루트 2는 1.414로 시작하는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고요. 거기서 1을 뺀답니다. 그러면 0.414로 시작하는 반복되지 않는 무한소수죠. 네, 그러니 루트 2-1도 여전히 무리수라는 겁니다. 이런 무리수가 이렇게 분모에 앉아 있을 때 자, 요것을 어떻게 유리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아직 배운 적이 없지만 자, 사실 배운 적이 없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무리수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 배운 적이 없지만 잠깐만 언급하면 얘는 3-2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제곱하더라도 루트 2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똑같은 것을 곱하는 것은 단순히 똑같은 것을 자, 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루트 2-2를 유리수로 바꿀 거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다음 단원에 있는 이제 합차 공식이라는 걸 끌어와야 됩니다. 자, 합차 공식이라는 것은요. 자, a
더하기 b와 자, a 빼기 b를 곱한 것을 이제 간단히 나타낸 식을 우리는 합차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합차공식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합차공식이 왜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볼 겁니다. 네, 자, a 더하기 b 곱하기 자, a 마이너스 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분배 법칙에서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ab 더하기 ac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이 식에 적용을 해볼 겁니다. 이것을 자, 하나로 볼 겁니다. 자, 색깔 바꿔서 설명할까요? 네, 이거를 색상 바꾸기 좋게 자, 빨간색으로 바꿔봅시다. 자, 이럴 때 자, 요 식이 자, 이렇게 자, 이 식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a 더하기 b 곱하기 자,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요것을 다시 분배 법칙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a 제곱이 되고 더하기 자, a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ab가 되겠죠. 그래서 ab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곱하면 ab가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ab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b제곱이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때 여기 있는 플러스 ab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ab는 자,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여기 값이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 a 빼기 b는 자, 이렇게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요것을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문제에 여기를 다시 이 문제의 합차 공식을 다시 적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루트 2 빼기 1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빼기가 있으니까요. a 빼기 b가 있으니까요. 여기 곱해야 하는 것은 a 더하기 b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합차 공식으로 적용되는 다른 거 할까요? 다른 색깔을 할까요?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할 겁니다. 자, 분자도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분모가 뭐가 될까요? 자, 분모는 자,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빼기 1 루트 2 빼기 1 루트 2 더하기 1이니까 요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네,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이 되니까 1의 제곱이 되니까 2 빼기 1이 되어서 네, 1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의 경우에 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루트 2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합쳐서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자,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걸 한번 봅시다. 2 플러스 루트 3분의 자, 5라는 수가 있어요. 이 수를 자, 이 분모를 유리화해 볼 텐데요. 2 플러스 루트 3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반대로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할 겁니다. 그럼 분자에도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곱했다면 분모는 뭐가 되겠습니까? 분모는 자,
2의 자 합차 공식 다시 볼까요? a 더하기 b, a 빼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이에요. 네,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 2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자 제곱이 되어서 4 빼기 3이 됩니다. 값이 1이겠죠, 그죠? 네, 분모는 1로 바뀌고요. 분자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자 10 빼기 자 5 루트 3으로 정리를 할 수 있죠. 따라서 10 마이너스 5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네, 이렇게 자 분모를 유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예만 더 하고 더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네, 루트 5 더하기 루트 3분의 자 예를 들어서 뭐 4라고 할까요? 네,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를 이제 유리화할 겁니다. 앞의 수와는 다른 점은 자, 둘 다 무리수라는 건데요. 자, 형태적으로 이 루트 5 더하기 루트 3은 자, a 더하기 b와 같기 때문에 그냥 합차 공식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자, 루트 5 빼기 루트 3을 곱하면 그리고 분자에도 루트 5 빼기 루트 3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자,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자,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루트 5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5 빼기 3이 되어서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가 되고요. 위에는 그대로 일단 두면 약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약분을 하게 되면 2루트 5 빼기 2루트 3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분모가 이제 이렇게 더하기나 빼기의 형태로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자 합차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유리화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이제 교과서 체계로 보자면 저기 곱셈 공식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자, 이것을 배우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분모 유리화라는 같은 이제 내용 안에 보습을 시켜 두어야지 나중에 정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서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